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 새벽 0시 1분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방송을 진행하게 되네요. 작은 응원들이 모여서 저에게는 큰 성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없다면 제 방송 역시 새벽에 들리는 작은 소음들 중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도 그리고 이 라디오도 조금씩 자라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BGM도 직접 제작해서 보내주는 친구도 있고 그래도 뭐 잘 살아왔구나 싶어지는 그런 방송이에요. 저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밤입니다. 무엇보다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들을 제게 보내주고 계신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서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서로 들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오늘 일을 마치고 개인적인 약속에 들렀다가 이렇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일요일날 이렇게 라이브를 하기로 약속을 드렸었는데 토요일날 라이브를 옮긴 이유는 그 월요일이 시작되는 순간의 부담감을 듣는 분들에게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고요. 아무래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월요일 아침일 때보다는 일요일 느즈막한 오전의 끝자락에 눈을 뜨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날짜를 하루 앞당겨서 라이브를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지금은 주말 밤이라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밖에서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눈을 떴을 때 일요일 아침인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데 앞으로도 이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건 확신할 수 없으니까 일단 오늘 방송 다들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날짜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토요일날 밤이 나은 것 같아요. 저도 토요일날 밖에서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라디오 진행하고 하면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고 일요일날은 사실 푹 쉬고 다음날 월요일에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토요일 밤이 조금 더 부담은 덜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요일날 저녁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개그 콘서트가 한창 유행일 때 개그 콘서트 마지막 BGM이 나오면 아 드디어 주말이 끝났구나 하는 약간의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제 새벽 0시 1분 라디오도 토요일 밤으로 옮겨보는 걸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일단 오늘 방송 한번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이 보내주신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줄 몰랐는데요. 일단 그래서 사연을 얼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먼저 다시 한번 제 라디오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바로 첫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 아까 올린다고 이따가 시간 맞춰 들으려고 자려다가 완전 잘 것 같아서 근데 요 얘기는 컬투쇼에 보내야 하는데 야밤에 전혀 차분하지 않은데 어쩌죠? 어쨌든 얘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우리 조카랑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큰 조카, 작은 조카 둘 다 봤죠. 지금은 제가 이 타지에서 사는 유일한 이유예요. 조카들이요. 자라면 아이들이 갈 길을 가겠지만 자라는 동안에 서로 부대끼고 자란 기억 없이는 우리 서로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사실 한국에서 혼자 살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떨어져 살았더라면 아마 이름만 친척이지 조카들이 맨날 안기는 그런 이모가 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매일매일 자라는 모습이 추억이죠. 너무 귀엽고 항상 걱정되고 이게 언제적이더라. 애들이 집에 가족들이 다 한국말을 하니까 어려서부터 말을 참 잘했어요. 걷는 건 사실 좀 늦나 싶었는데 1년이 채 넘었을 때 유치원 보내는데 뜀박질은 잘 못했어도 유치원에서 무근이라는 있었는지 브리핑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뭘 먹었는지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요. 그때 뜀박질 못한 것 때문에 가족들끼리의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지금 우리 조카는 체조 꿈나무랍니다. 정말 예뻐 죽겠어요. 어쩔 바보 됐어요. 조카 바보. 아, 정신 차려야지. 하루는 언니랑 걸어가는데 두 조카가 언니 손을 잡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길이 좁아서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 길을 내어주면서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 큰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저 오빠랑 결혼할래. 근데 응? 그냥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속으로 웃기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우리 언니가 우는 소리로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가면 서운해서 어떡해. 그랬더니 큰 조카가 너무 태연하게 에이, 금방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겼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둘째가 정말 진지한 얼굴로 정말 우렁찬 목소리를 내서 같이 살아야지 길바닥에서. 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둘 다 초등학생인데 그때가 3살, 4살 때였나. 도대체 다들 어디서 그런 표현을 배웠을까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 큰 목소리로 길바닥 한가운데에서 같이 살아야지를 외친 둘째는 지금도 기억 못하지만 여전히 둘 다 해외에서 나고 자란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한식도 너무 잘 먹고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 아가들이에요. 정말 끝이 없네요. 하여튼 오늘 사연은 부디 미소를 안겨드렸기를. 네, 플라이 투 더 MC님 사연이었습니다. 네, 첫 사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진짜 너무 귀엽네요. 근데 컬투쇼 아니면 어때요? 저도 사실 텐션을 올려서 방송 진행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건 좀 나중에 조금 더 이 방송이 조용하고 여러분들의 숙면을 도와드릴 수 있는 원래 컨셉에 맞는 그런 방송이 되고 나서 좀 텐션업해서 한번 방송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참 사연을 읽다 보니까 어렸을 때 기억들이 이제는 슬슬 많이 잊혀져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만 해도 유치원 때 기억 정도는 굉장히 잘 기억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유치원 때 기억을 더듬어 가려면 정말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조카들이 3살, 4살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때 생각은 뭐 대부분 다들 그러시겠지만 다들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도 3살, 4살 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어렴풋하게 좀 이미지처럼 남아있는 기억은 한 5살? 한 6살? 그나마 유치원 들어갔던 7살 때부터는 그래도 기억이 조금씩 단편적으로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이제는 진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아니라서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게 된 나이가 됐네요. 나중에 저희가, 뭐,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들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나면 지금 이 시간도 조금은 흐릿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조금 슬퍼질 것 같긴 해요. 사람이 기억을 잊어간다는 게 참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할 수는 없지만 기억을 잊는 시간들이 저는 조금 더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일단 첫 번째 사연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조카가 있는데 지금 4살이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너무 잘하고 키도 너무 커요. 4살 치고 키가 그렇게 클 수 없다고는 하는데 진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 정도로 키가 큰 그런 아가거든요. 그리고 저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데 제가 누나랑 어렸을 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플라이 투 더 MC님 사연 정말 잘 읽었고요. 아가들이 앞으로도 예쁘게 별 탈 없이 자라나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고민 상담 사연이 왔어요. 어렸을 땐 애인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재고 따지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행복하게 만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것저것 보이는 게 많아서 고민이에요. 제가 따지고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런 거 따지고 만나면 안 된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절 질책하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 고민 없이 만나려면 내가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다잡아보지만 저는 이 망할 모성애로 뭔가 제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 남자에게 끌리는 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남자 만날 때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엔 이런 미래 걱정을 하고 조건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제가 속물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남자분들 입장은 어떠세요? 전 속물일까요? 아니면 재수없는 여자 중에 하나인가요? 이 망할 모성의 병은 어떻게 고칠까요?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지,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나이가 들게 된 지금도 잘 모르겠고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민철 오빠 도와주세요 라고 제인님이 이렇게 고민 상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민 상담 사연 읽어봤는데요. 사실 그쵸, 저는 물론 성별이 다르지만 이거는 확실히 사람마다는 다른 것 같아요. 왜 누군가를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 예쁜 마음이
그게 망할 모성애라고 말을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미래를 걱정하면서 조건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속물 같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물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전혀 사람을 못 만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뭔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유하고 그런 거를 전혀 걱정하지 않을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걸 1순위로 여긴다거나 뭐 그러면 조금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속물 같다라는 마음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잔지라고도 물어보셨는데 일단 먼저 고민 상담으로 보내주신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그 망할 모성애가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저는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을 꼭 만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남자의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마음이 간 다음에 확인해 봐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갔다면 그 사람의 조건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사연 보내주신 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이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그 기준으로 본인이 말하기에, 본인이 표현하시기에 망할 모성애라고 하는 그것으로 보고 있는 그 눈으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 선구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후회 없이 사랑하자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겠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솔로인 여러분들도 꼭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같이 기원합니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사연은 꽤 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본인의 이야기를 정말 길게 보내주셨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철님. 사연이 많이 안 왔다는 게시글을 보고 좀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보내보려고 왔어요. 오늘은 몇 년째 저를 주눅들게 하는 고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해결책을 바라고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딘가에 터놓고 싶어서요. 저는 대학교 때 전공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였어요. 민철님도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복수 전공인 걸로 알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셨고 위로 한 명 있는 오빠와는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서 같이 놀 수가 없다 보니 집에서 혼자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양한 영상들을 접하고 또 웃고 울고 많은 것들을 은연중에 배워나가다 보니 나도 어른이 되면 저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땐 어릴 때라 확고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을 하면서 방송에도 종종 얼굴을 비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나영석 PD님이나
코난 오브라이언 같은 그런 사람 말이에요. 나름 목표가 확고했다 보니 학교 생활이 즐거웠어요. 과제가 없는 날에도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촬영하고 편집했고 친구들과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며 놀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좋은 장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테크닉적으로 뛰어난 영상을 만들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저는 주로 방송 영상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수업들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었고 그 계기로 동기들보다 다소 빠르게 현장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뒤 방송국, K-팝 웹진에서 아이돌들과 인터뷰를 하는 작업을 했고 데뷔를 앞둔 연습생들의 리얼리티를 촬영해 보기도 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를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평소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어도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연예인들과 매 시간 같이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나는 그 사람들이 빛나 보이게끔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서 존재감 없이 애쓰는 일꾼이구나. 나는 카메라 앞보단 뒤가 어울리고 그런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미디어에 나오면 아무도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싶어졌달까요? 거울만 봐도 단점만 보였어요. 눈이 짝짝이야. 코가 낮아. 웃을 때 치열이 틀어진 게 보여. 나는 너무 뚱뚱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만 쌓여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하면 다들 야, 그 사람은 예뻐 보이는 게 직업이라 오만 전문가들이 상시로 붙어서 관리해 줄 텐데 왜 너랑 비교를 해? 라며 한심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제가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겨 보이게끔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노력하는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저 또한 조명을 켜고 필터를 끼운 렌즈로 촬영을 하고 그걸 편집하며 또 후보정을 해오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최고로 매력적으로 보일까 고민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풍경을 매일매일 보고 겪다 보니 그런 삶을 살게끔 선택받은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소수고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시기에 제 자존감은 많이 낮았어요.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겐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라. 너는 너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을 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지, 내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면 왜 그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곳은 적은 건지, 왜 꼭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예쁘고 잘생기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지니고 있는 건지 모든 게 얄궂기만 했어요. 배 꼬여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달 후 결국 일을 관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아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훌쩍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잘 안 됐고 지금은 국내 대학원에서 진학해서 다니고 있어요. 나와 키는 비슷한데 체중은 15kg가 덜 나가거나 나는 몸무게가 똑같은데 키는 15cm 더 큰 사람들과 부대껴 살던 시절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저는 아직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요즘은 활기차고 꿈 많던 시절에 친구들과 찍었던 영상들을 보고 마감에 쫓기는 일 없이 만들고 싶은 영상들을 만들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거나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면서 서서히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제가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조금 막막해요.
어찌 보면 민철님도 남들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데, 물론 제 눈에 민철님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지만, 아주 혹시라도 외모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문제로 고민이 있으셨던 적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기도 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제 보잘것없는 이 라디오 방송에 보내주시다니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드려요. 저 진짜로 감동했어요. 그리고 아까 사연 읽다가 약간 찡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잖아요. 혹시라도 외모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문제로 고민하셨던 적이 있나? 또 어떻게 극복했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전혀 실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모 자존감, 사실 이쪽에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델 활동을 어쩌다 보니 시작을 했지만 처음 모델이 됐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일단 저랑 눈높이가 맞는 사람들이 모두 대부분이었고요. 저보다 얼굴도 작고 훨씬 잘생기고 프로포션도 좋고 몸매도 예쁘고, 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랑 마주대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연기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너무나도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상하게도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는 뭐 왕자병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시간이 지나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모델 활동 또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서 저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극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다고 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세상에는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60억 맞나요? 그 안에 저보다 잘난 사람이 하나 없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저도 물론 갖고 있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외모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을 다 다르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거를 귤님께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모순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을 지금 더 사랑하고 서서히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차차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들이랑 너무 다르고 못났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달 전에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받아서 선물을 받았어요. 꽤 유명한 책인데요. 자존감 수업이라고. 이 책을 읽고 저는 꽤 많은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꽤 도움이 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구매하시거나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존감 수업, 윤홍균 님이 지으신 저 책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고, 저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띵동, 사연 왔어요. 저는 요즘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어릴 때는 굉장히 감성적인 성격에 예민하기도 하고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강한 멘탈을 가지려고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연습,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연습, 크고 작은 감정 변화에 동요하지 않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은 많이 체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해져서인지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같이 수다 떨며 보내는 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고 지치더라고요. 그게 싫거나 불편한 건 아닌데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져서 타인과의 감정을 교류하는 일이 조금은 피곤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연애도 안 하게 되고 관계에서 오는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렸달까? 물론 지금의 심플하고 나 스스로에게 집중된 삶에 만족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회의감이 드네요. 저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혹시 방송에서 읽게 되신다면 익명으로 읽어주세요. 부끄러우니까. 네, A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사실 오늘 사연이 1개인가 2개 정도 더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연은 아껴뒀다가 수요일에 녹화를 해서 따로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다음 주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아껴놨어요. 어쨌든 오늘 보내주신 A님의 사연까지 해서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뭐랄까요?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 같아서 고민이시라고요? 네,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학생 때는 그냥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억지로 뭔가 내 감정을 참아내거나 그거를 꾹꾹 눌러 담는 일을 웬만해선 하지 않았었거든요. 가끔 술 먹고 나면 감정이 북받쳐서 막 이렇게 울 때가 있긴 한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적고요. 저는 어릴 때는 감성적이긴 해도 성격이 막 예민한 편은 아니었고 상처는 지금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 성격이 나이 먹으면서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학창시절 때는 더 시끌시끌하고 약간 정신없는, 진짜 막 정신 사납고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차분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하는 편이고요. 강한 멘탈을 가지려고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연습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게 강한 멘탈, 저도 강한 멘탈을 가지고 싶어요. 제가 캐스팅됐던 드라마가 사라졌을 때, 됐다가 현장에서 까였을 때, 저는 그거 극복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물론 저에겐 사소한 일은 아니었지만 진짜 극복하기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강한 멘탈을 가지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연습이 체화가 됐다는 거는 정말 괜찮은데, 그게 너무 과해져서인지 다른 일들이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크시겠네요.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는 일 자체가 피곤해져 버렸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참 힘들 것 같긴 해요. 유리 멘탈로서 공감합니다. 자책의 구멍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힘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책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굉장히 못나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때가 많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A님, 지금의 심플하고 나 스스로에 집중된 삶이 만족스러우시면 그 부분을 굳이 버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타인이랑 감정을 교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불편한 일은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슬플 때 이 사람이 나의 슬픔을 같이 느껴주고, 내가 기쁜 거 같이 기뻐해주고, 또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저는 훨씬 더 그 감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 같고, 또 그 상대방이 그런 걸 느꼈을 때 나에게 얘기해 준다면 그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줄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공유해주고,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예전의 감성적인 느낌들을 되찾아 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으시고, 나는 작은 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 제 감정이나 마음 컨트롤하는 게 정말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A님의 사연을 보면서 조금은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네요. 저도 A님 같이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부러운 거는 나 스스로에게 집중된 삶, 거기에 정말 부러움을 많이 느껴요. 저도 나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더 많이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연을 읽으면서 해봤어요. 제가 도움이 되는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이야기 들어드리는 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나요? 조금이라도 제가 사연을 읽어드렸을 때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사연까지 이제 모두 만나봤고요. 어느덧 12시 51분 방송도 다 끝마칠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또 채팅 올려주시고 하는데 좋은 이야기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들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다들 편안한 밤, 편안한 새벽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이 시작된 지도 벌써 52분이 흘렀으니까요. 굉장히 치열했거나 너무 길어서 올 것 같지 않았던 주말을 기다리던 한 주의 마지막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제와 오늘, 토요일과 일요일, 이 주말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따뜻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서 지금 바로 잠드실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 알지만 숙면을 위해서 불을 끌게요. 이렇게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올리고 있는 어린 왕자 컨텐츠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잠이 안 오신다면 한 번 더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면서 푹 주무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푹 주무세요.